이제 상경 30개 중에서 반 지났습니다. 이제 4분의 1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상하경하고 시빅하고 따지면은 3분의 1씩 되거든요, 분량이. 3분의 1씩 되고, 이제 상하경 하면 3분의 2 중에서, 3분의 1 중에서 반이 이제 지나가는 겁니다. 뇌지 예께거든요. 저 예자는 일기예보 할 때 쓰는 예자입니다. 일기예보 할 때 쓰는 예자. 그러니까 미리 보다, 미리 알다, 이런 정도 우리가 아는 뜻은 그 정도 뜻이죠. 그 정도 뜻이고, 이 주역에서는 거기에서 이제 이야기를 확장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확장해서. 외께는 우레를 뜻하는 진동하는 개가 되고, 내께는 땅을 뜻하는 곤개가 내개가 되고요. 그 우레가 땅 아래에 있으면 지진이 되고, 하늘 위에 있으면 천둥 번개가 되고, 그렇죠. 땅 위로 드러난 모습입니다. 땅 위로 드러난 모습.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얘는 예보하다처럼 우리가 미리 알다 이런 정도 의미로 우리 보통 쓰는 글자입니다. 며칠 전 태풍 솔릭으로 온 나라가 대비태세에 들어갔던 일이 있습니다. 제천만 해도 일로 지나간다 그래가지고서 비상 걸렸었죠. 하지만 막상 오고 보니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가고 가물었던 동안에 해갈도 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과학이 발달했다고 하는 현대에도 미리 안다고 하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늘 기상청은 늘 욕먹죠. 늘 잘 맞출 적에는 욕을 안 먹어요. 근데 늘 잘 못 맞출 적에 관심의 대상이 돼갖고 욕을 먹습니다. 이 주역이 예측하기입니다. 미래를 미리 알고 싶은 인간의 욕구가 만들어낸 산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미리 안다는 것은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그 조짐을 보고 예측하는 것입니다. 결코 미리 미래를 다녀올 수 없습니다. 과거 경험의 치밀한 축적과 함께 현재 다양한 도구들을 이용한 예측, 관찰, 통계, 시뮬레이션 등을 통하여 가장 가능성 있는 경우의 수를 도출해내는 것이라고 해도 될 것입니다. 기상청은 아직 결국은 시뮬레이션 도구가 아직 치밀하지 못하다는 소리입니다. 결국. 그리고 요즘 말하는 AI, 인공지능이라든가 아니면은 빅데이터 같은 경우요. 빅데이터 결국은 그게 예측하기입니다. 뭐냐 하면 의미 있을 것 같지 않은 많은 데이터들 속에서 의미 있는 자료를 추출해내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고속도로 톨게이트 차드나드는 기록을 가지고서 제천 시내 경기를 예측한다든가 이런 것들 가능하죠. 얼마만큼 유동성이 있었느냐를 따질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그러니까 자료가 없는 건 아니고 있으니까 누가 나서서 딱 분석만 하면은 바로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인구 통계 같은 걸 가지고서 데이터 예측을 한다든가 상권 분석을 한다든가 하는 것들 맨 같은 부류입니다. 같은 부류. 지금 이제 엊그제 보니까 스타벅스가 여기 대학물산 자리 들어오던데요. 우리 생각에는 지금 시내가 외지로 싹 다 빠져나가서 어디 아파트 단지 속으로 들어가는 게 옳지 않을까 싶은데 스타벅스가 지금 여기 요 밑에 바로 밑에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 중심 상권이 여기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우리 그걸 보고서 그렇게 예측할 수 있죠. 중심 상권이 이 가운데를 벗어나지 않고 아직은 머물러 있다. 이 사람들이 보통 예측하고 들어온 게 아닐 텐데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죠. 저 역전 쪽에서부터 지금 점점 올라오고 있죠. 아마 한 20년 전부터 누가 저보고 청전도 거기
의미 없으니까 이사가 그러는데 2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거 큰 상권은 살아 있어요, 보니까. 그런 것들을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죠. 예. 우리가 미래를 미리 알 수 있다면 어떤 마음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미래를 미리 안다는 것은 다양한 실패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입니다. 미래를 미리 예측하거나 돌아올 상황을 미리 알고 있다면 헛발디딜 일이 없어지죠. 한밤중에 길을 가는데, 금은밤에 길을 가는데 랜턴을 들고 가면 많은 땅만 골라 딛고 갈 텐데, 랜턴이 없이 가면은 진데 마른데 가릴 거 없이 밟고 뛰어야 된다는 얘기하고 같습니다. 주역이 그 랜턴의 역할을 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가운데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는 도구가 이게 될 수 있다. 물론 방법론적으로는 다르지만요. 같은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 올 것을 미리 알면 우산을 준비할 테고,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오는 것을 미리 안다면 그 겨울을 안전하게 넘길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을 지나면 겨울 올 거 아니까 겨울살이 대비하잖아요. 그걸 만약에 모르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하루살이 같으면 겨울살이 대비 못한다고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 결과는 고난에서 벗어나는 기쁜 일입니다. 고난에서 벗어나는. 또 미리 알면 아마 조금은 느긋해질 겁니다. 그래서 미리 어떻게 돌아갈지 알고 있으면 다급하거나 하지 않죠. 느긋해질 겁니다. 앞으로 다가올 일을 정교하게 미리 알고 혹은 미리 계획하고 실행한다면 일은 잘 진행될 것이고 몰라서 우왕좌왕하지 않을 것이니까 마음도 느긋할 겁니다. 그래서 이 예는 미리 한다라는, 미리라는 거기에다 더해서 몇 가지의 개념이 더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기쁘다. 미리 하니까 기쁘다. 그리고 미래 예측, 미래 이러는 거 하고요. 셋째는 게으르다. 미리 알면 게으르다. 그런 개념들이 여기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잡기 전에 얘는 태야라. 게으를 태자입니다. 얘는 게으르다. 그 게으르다는 게 뭐냐? 미리 알기 때문에 바쁘게 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이 앞의 괴가 화천대유 그리고 지산겸을 지나 뇌지예에 이르렀습니다. 권력이든 재물이든 혹 아는 것이든 크게 가지고 있는 자가 겸손하기까지 하면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즐거움을 선사할 것입니다. 미래를 미리 알고 있다면 흉보다는 길할 일이 많으니 즐거울 것이고, 또한 미래를 어느 정도 알고 있다면 마음에 조급함이 없을 테니 게을러지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태풍이 온다고 텔레비에서 보면 어디서 막 돌면서 올라오는 거 보이죠? 지금도 올라오고 있던데 그건 우리나라로 안 올 모양이에요. 지금 저기 대만하고 일본 사이에 지금 하나가 둥글거리며 돌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얘기가 없는 거 보니까 아마 일본 쪽으로 치고 나갈 모양이에요. 태풍이 지금 하나 올라오고 있습니다. 기쁨을 표현하는 단어가 두 개 있습니다. 기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즐거울 낙이 있고요. 그리고 기쁠 열이 있습니다. 여기서 낙은 겉으로 드러나게 즐거운 것, 사람들과 함께 철렵을 하거나 노래방에서 흥겹게 즐기는 것을 낙이라고 합니다. 열은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은근히 즐거운 것, 공부하다가 한 가지 묘리를 터득하고서 느끼는 즐거움, 논어의 첫 구절처럼 배우고 때로 익히면 즐겁지 아니한가 할 때의 그 즐거움, 그것을 열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괴는 앞에서 지산겸의 도전계입니다. 지금은 뇌지예인데요. 지산겸은 도전이라는 것은 이렇게 있던 거를 이렇게 뒤집어 놓는 게 도전입니다. 얘를 이렇게 바꿔 놓는 거는 착종이라 그러고요. 요걸 이렇게 오뚜기 뒤집어 놓듯이 뒤집어 세워 놓는 것을 도전이라 그럽니다. 또한 지산겸과 마찬가지로 일양 오음계입니다. 양 하나에 5개의 음효로 이루어진 계입니다. 이 계의 주요는 구사가 될 것입니다. 도전이라는 말은 위아래가 뒤바뀐 모습입니다. 주효는 괴의 대세를 주장하는 효입니다. 이 괴의 뜻을 주장하는 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얘는
기쁘다, 미리 한다, 또 게으르다 이런 개념을 이제 딱 깔고서 그 다음 이야기들을 이제 진행해 나가면 될 겁니다. 얘는 이건우 행사하니라. 굳센 제후를 세워서 군사를 움직이는 것이 이롭다. 굳센 건장하다 그러죠, 그죠? 예. 제후인데 건후, 예, 굳센 힘 있는 제후를 세워서 예, 군사를 행하는 것이 이롭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앞에서 얘는 즐거움, 미래 예측, 게으름이라고 말했습니다. 미래를 미리 아는 것은 즐거운 일일 수도 있고 또 예측함으로써 게으름을 피울 수도 있습니다. 미리 알아서 즐거움은 건장해야 할 일이지만 미리 안다고 교만하거나 게으름을 부린다면 오히려 미리 알지 못함만도 못할 것입니다. 즐거울 수 있는 것, 예, 여기서 얘를 지금 즐겁다고 번역을 했습니다. 얘를, 예. 즐거울 수 있는 것은 천자로서 굳센 제후로 하여금 군사를 동원해서 행사하는 것이 이롭다. 말이 좀 어렵습니다. 밖으로부터의 침략이 아닌 안으로부터의 동요가 일어났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지금 촛불혁명이 일어나는 상황을 여기다가 촛불, 예, 일어나는 상황을 여기다가 넣고서 생각을 하면 어떻게 대처를 했어야 되겠느냐 하는 거에 관해서, 예, 이야기가 될 겁니다, 아마.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생각해 본다면 이번 단락은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중앙정부의 반기를 드는 움직임이 지역에서 준동하는 모습을 상상해 봅시다. 현대 중국으로 치면 티베트 문제가 있을 테고 또 우리나라도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미리 알아서 잘 대처를 했다면 그 정권이 오래 가겠지만 그 때를 놓친다면 되돌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대체로 큰 나라들은 외부로 들어오는 힘의 잘못되기보다는 내부의 힘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여 잘못되는 예가 더러더러 있습니다. 구소련이 누가 침략을 해서 주저앉은 게 아니죠. 예. 그리고 중국의 역사에서도 보면 밀란으로 인해서 왕조가 무너지고 바뀐 예가 대단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 촛불 얘기도 크진 않지만 왕조가 바뀐 정도는 아니지만 세력이 바뀐 측면에서 보면 똑같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똑같다. 지금 대통령이 유치장에 들어앉은 거는 법리적인 문제보다도 패했다. 실패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더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병우를 수도 없이 불러다가 주워놨거든요. 1년 내내 이거저거 끌어다가. 그게 보통의 합리적이냐라고 생각해 볼 만한 문제죠. 이거 인터넷에 막 올려놓으면 될라나 모르겠어. 예, 단활. 단은 이제 앞에서 했던 이 말을 다시 부연 설명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얘는 강응이 지행하고, 예, 강응이 지행하고 순이동이 예라. 강이 응함에, 예, 그 뜻이 행해지고 순이동이, 그러니까 움직이는데 순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예다. 이 순이동은 무슨 소리냐 하면 요놈입니다. 요렇게 순이동이 예라. 예 순이동고로, 순이동하니 그래서 천지도 여지온, 우주대자연도 이와 같은데, 이와 같은데 여지온 이황건우 행사오여 하물며 굳센 후를 세워서
군사를 움직이는 데 있어서랴. 군사를 움직이는 데 있어서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지순동이라. 이거를 우주의 운행법칙에다 비유해서 말해본다면 천지가 순이 움직이니 고로. 그래서 1월이 불가의 40을 특하고, 요건 어그러질 특자입니다. 해와 달이 지나치지 않아서 내 계절이 어그러지지 않고, 해와 달이 운행함에 있어서 늘 그 항상한 그게 있어서 빨리 가거나 늦게 가지 않아서 늘 내 계절이 돌아오고, 그 말입니다. 다시 성인이 순동이라. 성인이 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지라. 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지라. 곧 형벌이 청이 민이복하나니. 형벌이 맑아서 백성이 복종하나니.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복종하지 않는 거, 저런 거 있죠. 왜? 가다가 딱지 뜯기면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에이 재수없어 오늘. 그게 상대적으로 보면 청렴하게 어디에나 똑같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구나 잡히면 무조건 걸리면 되는데 어떨 때 걸리고 어떨 때는 안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정한 게 아니지. 어떨 때 걸리고 어떨 때 안 걸리는 게. 딱지 뜯겼으면 아 내가 오늘 잘못했구나 하고 반성을 해야 되는데, 딱지 뜯기고 나면 아유 오늘 아침부터 똥 밟았다 이래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그게 청한 게 아닙니다. 청한 게 아니야. 어디에나 똑같이 적용돼야 되는데 어디엔 이렇게 적용되고 이땐 이렇게 적용되고. 어제 축구가 보니까 뭐 누구는 뭐 군대 안 가서 좋다 그러고 누구는 군대를 안 가니까 재수없다 그러고 막 이러면서 나오더라고요. 야구 선수 누구는 뭐 군대를 안 가는 게 어떻다 그러고 축구 선수 누구는 군대를 안 가서 잘 됐다 그러고 이래요. 똑같으면 똑같이 적용을 해야지 왜 여긴 이렇게 하고 저긴 저렇게. 그게 청한 게 아니죠. 맑은 게 아니지. 그러니 예지시의 대의제라. 미리 아는 그 때의 뜻이, 요거는 뜻의자로다가 해석을 하면 됩니다. 오를 의자보다는. 아, 정말 대단하구나. 예, 대의제라. 크기도 하구나. 크기도 하구나. 지금 여기서요, 요 글자가 들어가면, 야자가 들어가면 그렇다 하고 딱 단정 짓는 거고, 요거는 그럴걸 하는 요 정도 의미입니다. 요 정도 의미고, 요 제자는 의문사, 감탄사, 이 정도 의미. 아, 뭐 이렇게, 아, 크기도 하다. 아우, 대단해. 뭐 이 정도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예, 단사에서 말합니다. 즐겁다는 것은 사효가 못 음효들에 둘러싸여서 즐거운 것입니다. 사효가 지금 있는데, 예, 여러 음효들에 둘러싸여서요. 이 글에서 강은, 강이 다른 곳에 응한 것이 아니고 다른 음효들이 강에 응해온다라는 것으로 생각을 해야지 됩니다. 지금 얘가 응할 곳은 얘밖에 없는데 이 쫄뛰기 한데 응해봐야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말을 뒤집어서 뭐 이 음효들이 강에게 강한으로 집중해서 모여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근데 저 사가 중시적인 역할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구사가 하려는 일을 음효들이 호응해 온다는 말입니다. 외계가 행하려는 것을 내계가 동조해서 따라온다는 것으로 말을 합니다. 예. 순이동고로 외계가 행하려는 것을 내계 곤이 그 순한 덕으로 따라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쁘고 즐겁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요 예를 미리보다도 여기서는 기쁘고 즐겁다, 뭐 미리 이런 거로다가 다양하게 해석을 해 나갑니다. 이 이야기에서 구사가 행하는 일은 유고의 사물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예, 주장은 이놈이 되죠. 이놈이 되는데 이놈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놈의 일을, 그러니까 대통령의 일을 총리에게 일부 위임해서 행사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렇지 않죠. 그 책임 총리제 하자고 그러는데 말뿐이고 되지 않잖아요. 지금 여기서 그 책임 총리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전체로 보면 구사에게 모든 의묘가 따라 움직이는 모습이고 또 유고에게 구사가 따라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위계질서가 서 있는 모습입니다. 예, 순이, 동, 고는 고로 천지도 여지온 얘가 순하게 움직이니 그래서 그것이 우주 대자연 천지도 이와 같은데 하는 것은 뭔가 비약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수는 거스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는 저거를 그래 착한 건 아니고요. 착한 건 아니고 동조해서 따라감 요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약하고 착한 게 아니고 야 우리가 할래 그러면 뭐 하는 쪽쪽 아이 하고서 돌아서지 않고 할래 그러면 그래 우리 한번 힘을 합쳐 해보자 할 적에 동조해 주는 거 그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순. 요 순의 반대말은 여기입니다. 거스르는 겁니다. 외께지는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순이동은 거스르지 않고 굳세게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천도의 운행을 상징합니다. 수화목금 토성이 지구하고 해와 달과 같이 쉬지 않고 돌아가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천지도 이와 같다는 말은 날이 가고 해가 가고 사계절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오고 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지의 이치도 이러한데 하물며 강한 제후를 군사로 삼아서 움직이는 일에 오차가 있어서 되겠냐? 지금 사태가 엄중하니 이 사태를 허투루 하지 말아라. 그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내부로부터의 혼란을 통제해 나가는데 한치의 오차도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대자연의 운행을 살펴보자면 대자연의 운행은 조금의 빈틈없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천지의 순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순동은 그러니까 해와 달이 오른쪽 갔다 왼쪽 갔다 하지 않고 늘 그 가던 방향대로 간다 이 소리입니다. 그것을 천도로 비유해서 살펴보자면 해와 달의 운행은 조금도 빠르거나 늦어지지 않고 내계절 역시도 조금도 어그러지지 않는다. 1월이 불가이 40불특 요 글자는 다른 데서 별로 못 봤는데요. 어그러진다 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불특하면 어그러지지 않는다 요 말입니다. 이것처럼 지도자가 섭리에 맞게 정치를 하니 성인이 순동하니 이 성인은 여기서 지도자가 순하게 움직이는 거는 모든 사람이 예측 가능한 대로 움직인다라고 말해도 되고 곧 상벌에 있어서는 예측 가능해서 백성이 이에 복종하고 내가 지금 이거 하면 벌 받는다는 거 당연히 알면 안 할 테고 근데 어떨 때는 벌 받았다 어떨 때 벌 안 받았다 교통딱지 티켓을 한다면 그거는 순한 게 아니죠. 뭐 어떤 일이 있으면 아는 사람 찾아가고 에이 말이 안 되지. 찾아가면 되고 안 찾아가면 안 되면 그 순한 거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의 때는 어떤 모습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언제나 그렇지 않은 적이 없겠지만 지난 정부의 말기 모습이라고 생각해보면 이 얘기가 딱 떨어지게 맞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형벌이 막지 않다고 느껴서 백성이 감복하지 않았다. 촛불 들고 나설 적에는 잘못됐다고 나선 거 아니냐. 그 잘못됐다고 나서기 결국 이게 여론전이라 그러나? 그러니까 그 군왕의 덕이 저 밑에까지 미치지 못했다는 얘기죠.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날 하루 몇 시간을 뭘 했는지가 뭐가 중요하냐 이거죠. 그게 몇 시간을 뭘 했는지를 의심하게 만든 그 자체가 잘못된 거지. 그 자체가 잘못된 거지. 몇 시간 대통령이 거기 가서 그렇다고 물속에 들어가서 뭘 하지도 않을 텐데 그게 뭐가 잘못됐냐. 그런데 그게 의심되도록 만든 그 자체는 돌이킬 수 없는 실책이다. 세월호 7시간을 잘 다루지 못한 것만은 확실해 보입니다.
또 권유 행사를 하지 않았다. 이 얘기는 요새 나오는 요새 나오는 얘기들 있잖아요. 뭐를 군사를 움직이를 대책을 세웠니 안 세웠니 하면서 나오는 거 얘기 있잖아요. 딱 그 얘기입니다. 그죠? 딱 그 얘기. 이것이 어이없게 무너져버린 구여권의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이러한 때에 어떻게 해야 할지 대단히 큰 교훈이 이 레지 액계 속에 들어있다고 해도 될 것입니다. 이 얘기하고 반대로 썼죠. 반대로. 이 얘기대로 쓰질 않았습니다. 슬슬 내돌아야 슬슬 내놓고 슬슬 나와서 그냥 나오면 끝날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와버린 거지. 마지막에 한마디 합니다. 예지시의 대의제라. 예께의 때의 뜻이 정말 대단하구나. 요때 요거 놓치면 아작납니다. 이 소리하고 똑같은 얘기죠. 요거 놓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뒤로 못 돌아가죠. 역사라는 건 앞으로만 가지 뒤로 돌아갈 수 없어요. 이 글에서 때는 일을 해야 하는 때로 그 때를 놓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될 것입니다. 그 때라는 것이 주역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상수리와 함께 시다라고 이야기해도 될 겁니다. 모든 일을 다 해놓고 나서도 때를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걸 쓸 수도 있고 못 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 해놓고는 때가 안 오죠. 안 해놓고 오는 때는 결국 뭐야? 내가 돌파할 수 없는 건 재앙입니다.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 때라면 그게 나한테 득이 되거나 복이 될 수 있지만 내가 그거를 쳐나갈 수 있는 재량이 안 되는데 그 때가 왔다는 거는 재앙이죠. 재앙. 주역에서 이 때를 말하는 괴가 1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미묘하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이름하여 12식괴입니다. 때가 어떻다 이런 말을 하는 게 64개의 괴 중에서 12개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12개가. 때의 중요함을 말한 12가지 이야기라고 해도 될 것입니다. 시의 대의제라. 요때가 중요한 시점이야 라고 말한 그런 게 레지액계, 택내숫계, 천산돈계, 천풍국계, 화산역계 이렇게 5개가 있습니다. 이걸 다 외우진 못하지만 5개나 정도는 그냥 기억해 두십시오. 5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용이 대의제라. 지금이야 지금. 때가 지금이야 지금. 해 지금. 이런 소리입니다. 해 지금. 때의 쓰임이 크기도 하구나 라고 한 것이 중수간계, 화택규계, 수상건계로 3개가 있습니다. 이래 보면은 중수간 물에 빠졌어요. 화택규 어그러져서 서로 반목하고 왼수진 때입니다. 수상건 쩔름쩔름 발을 절고 있는 때예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때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그대로 그냥 그러다 말죠. 그렇게 위기가 왔을 적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장 어떻게 안 하면 비가 와서 막 떠내려가는데 지금 당장 어떻게 안 하면 큰일 나는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됩니다. 미뤄놨다 할 수 있는 때도 아니고. 때가 대단하구나. 시대의제라. 이때야. 살레익계, 태풍 대각계, 내수핵계, 택화혁계로 4개입니다. 특히 택화혁은 혁명하는 게입니다. 혁명. D-Day를 잡아놓고서 혁명하는 게입니다. 이때 요때 딱 맞춰야지 혁명이 되는 거지. 준비 딱 해놓고 어디 한 군데 물샐 틈만큼 한 군데 하나만 딱 펑크가 나도 그대로 물거품이 되죠. 사육신 이야기 있잖아요. 사육신 얘기. 왜 어떻게 된 거예요? 누가 하나가 갔다가 고발해갖고 나머지 싹 도르게 난 거 아니야. 그거 한 사람 때문에.
목 내놓고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5개, 3개, 4개, 전부 12개 맞나요, 그러면? 7개, 12개. 5개, 3개, 4개 해서 전부 12개. 3개, 4개, 5개 이렇게 그냥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죠? 3개, 4개, 5개. 해서 전부 12개. 상경에 5개가 있고 하경에 7개가 있다고 합니다. 쉬어보니까 그래요. 쉬어봤어요. 이 옛개에서 처음으로 이 때를 말하는 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주역이 할 거 다 해놓고 때를 만나면 어떤 형태로든 이걸 써볼 수 있는 거고, 때를 못 만나면 공부 많이 했다고 그렇게 생각해도 될 겁니다. 이 옛개가 상경의 절반을 지나고 또 절반을 시작하는 때입니다. 상경이 모두 30개인데 상경 가운데 선천이 지나가고 후천이 시작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같은 교실에서 함께 공부한 친구들의 일생이 달라진 것도 그 때를 만난 것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 그런 거 있죠. 누구 잘된 사람 있으면 걔가 말이야, 걔가 내 친구거든. 너는 그러면 그럴 수는 없지만 그럼 너는 걔가 같이 초등학교 때 나 친구였는데 코 찔찔 흘리고 그랬어. 그랬더니 그렇게 컸잖아. 그럼 자네는 그 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상수리가 딱 준비가 돼 있고 때를 만나야지. 아무 짓도 안 하고서 저는 그 로또 기다리는 거 하고 다를 게 없다. 로또 물론 타는 사람이 있긴 하겠지만 그거 주말마다 하는 사람 있더라고요. 난 그 돈이 아까워. 소주 한 병 바꾸는 게 훨씬 낫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야기들이 뭐 미리 기쁨 뭐 어쩌고 하다가 또 때까지 이제 갔습니다. 때까지. 그러니까 상황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아서 그 때를 잘 포착해서 뭔가를 대비를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이야기. 그래서 지금 태풍 온다 그러니까 요새 SNS 때문에 다 알아요. 뭐 시청 공무원들이라 비상이 걸려서 뭘 합니다. 이거들이 SNS 아니면 모르지 뭐. 예전 같으면. 그 덕분에 다 합니다. 상활. 상에서 말합니다. 뇌출 지분이 예니. 우레가 땅 위로 솟아오른 그것이 예니. 우레가 땅 위로 솟아오른 것이. 위에는 우레고 밑에는 땅이니까 땅 위로 솟아오른 것이 예니. 선왕이 이하야. 계속 군자 이하였는데 이제 선왕이 나왔습니다. 선왕은 옛날 어떤 왕 뭐 이런 정도겠죠. 옛날 어떤 왕 정도인데 요게 지금 공자글이라고 생각하면 공자가 죽어라고 좋아한 문왕 무왕이잖아요. 아마 문왕 무왕일 거란 말이에요. 이게 문왕 무왕. 문왕이 무왕이 정치를 어떻게 했느냐에 관해서 이제 지금 이제 생각을 해보면 될 겁니다. 자각 숭덕하야. 음악을 짓고 덕을 높여서. 여기서 요 작악은요, 음악인데 지금은 음악을 텔레비 보고서 노느라고 하지만 옛날 음악은 뭐냐 하면 제사 지내는 겁니다. 제사 지내는 거. 제사 지낼 적에 하는 음악이 그게 음악입니다. 결국 하늘에 제사 지내고 그 자신의 제사 지내는 일을 백성들에게 알려서 내가 청와대에 있지만 너희들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으라는 걸 보여준다 이 말입니다. 그걸 안 보여주니까 뭐 했냐고 자꾸 들이대지. 그걸 안 보여주니까. 사실은 뭐 거기서 하는 일이 뭐 자기네가 얘기 안 하면 우리가 뭘 했는지 뭐 알아요. 그걸 지금으로 뭐 홍보실이라 그러죠. 공보실 그 공보 담당관이 잘못한 거지. 잘못한 거지.
은천지 상제하야 이배조고하니라. 요 은은 무성하다 이런 뜻입니다. 무성하다. 저기 저 나라 은자인데 은어할 적에 쓰는 은자인데 여기서는 무성하다. 무성하다. 이거 비슷하게 쓰였습니다. 이거 비슷하게. 천은 첨거하다. 우리가 누구 추천한다 그러죠. 추천한다 할 적에 그 천자입니다. 이렇게 들어서 바치는 거. 들어서 바치는 거예요. 은천지 상제. 상제는 뭐 하나님이네, 그죠? 하늘에 제사 지내는 거죠, 하늘에. 상제는 하늘에 제사 지내는 거. 이렇게 들어 바쳐서 하늘에 제사 지낸다. 그것도 어떻게? 아주 극진하게, 무성하게니까 아주 극진하게. 거기에는 누구도 같이, 이 배는 짝하다 소리입니다. 짝하다. 배, 짝. 여기 향교에도 보면은 공자님 위패 옆에다 배향을 하죠. 배향. 종향이라고도 하고 배향이라고도. 공자만 여기 모셔놓은 게 아니고 사성인, 안정사명 사성인하고, 예. 그 다음에 송조, 여기는 지금 사현인가 있어요. 사현인가 있고, 우리나라 또 옛날 유학자들 모셔놓고, 그걸 배향이라 그러죠. 배향. 같이 모셔놓는다는 소리예요. 예. 조고. 요건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 요 고는 우리 지방 쓸 때 많이 쓰죠. 죽은 아버지 고자입니다. 죽은 아버지 고자. 저기 죽은 어머니는 비라 그래고 아버지는 고라 그래고요. 죽은 아버지 고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 조상들에게 천재에게 제사 올리면서 자기 조상들도 같이, 이런 말이죠. 자기 조상들도 같이. 우리 여기 향교도 그렇지만 자양경당 가보면은 사람들이 자양경당이요. 누구죠? 의병장 뭐예요? 네, 의병장 유인석이 거기가 모셔져 있는 줄 알아요. 사실은 아니잖아. 주벽이 누구예요? 주벽이 누구? 네. 주자가 모셔져 있다고, 주자가. 가운데가 딱 모셔져 있는 게 주자란 말이에요. 의병장 유인석은 이쪽에 끝에 가서 말석에 이 좌우에 있는데 이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 의병장만 있는 줄 알고 있다고, 사람들이. 오히려 의병장은 그 옆에 새로 지어놓은 거, 그 16도 뭐 창의 뭐 뭔가 한 그 옆에 판각 꽂아놓은 그 뒤쪽에 지어놓은 거, 그게 의병 관련 시설입니다. 그게 의병 관련 시설. 이 향교는 공자님 모셔져 있는 데고, 영당, 병산영당, 거기도 가면 주벽은 주자입니다. 주벽은 주자. 주벽은 가운데 모셔져 있는 사람을 주벽이라고 그러거든요. 주자. 그리고 자양이라는 말이 공자 고향을 자양이라고 그러는데요. 주자 고향을. 그래서 이름이 자양영당입니다. 근데 우리는 주자는 전혀 모르고 유인석이 거기가 그냥 주도적으로 있는 줄 알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소리를 애들한테는 하면 안 되지. 애들한테는 거기 의병이라 그래. 이게 지금 뭐예요? 똑같아요. 내가 지금 아주 정성스럽게 하늘에 제사 지내고 있어. 너희들을 위해서. 요게 지금으로 치면 공보실에서 해야 될 일이죠. 그래야지 사람들이 우리 대통령이 잘하고 있구나 하고 있지. 몇 시간 동안 뭐 했냐고 죽으라고 캐묻게 만들면 그게 잘못된 거지, 그게. 이게 3000년 전 글이라 그러는데요. 그때는 지금이랑 어떻게 똑같은지 이거 읽다 보면 소름 끼칠 만큼 똑같아요. 상에서 말합니다. 우레가 땅 위로 솟는 모습이 얘다. 저 그림에서 밑엔 땅, 위엔 우레, 땅 위로 올고 올라왔다. 괴상을 살펴보면 땅 위에 우레의 모습입니다. 천둥을 친다고 해도 될 것이고요. 사실 우레는 땅 위에서는 천정 번개가 될 것이고 땅 아래에서는 지진이 됩니다.
천둥번개는 으름장은 놓지만 숨죽이고 있으면 지나갑니다. 그렇죠. 천둥번개 쾅쾅 울린다 그래갖고 뭐가 망가지진 않잖아요. 그런데 지진이 일어나면 집이 다 무너지고 정신 못 차리죠. 근데 여기는 다행히 없어요, 그런 게.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아빠가 화를 내면 살짝 그때만 피해도 돼. 엄마가 화를 내면 밥을 못 얻어 먹어. 그죠? 그렇게 생각해도 되죠. 예. 아버지가 화내는 게 엄청 무섭긴 한데 사실은 피해는 엄마가 화내는 게 더 커요. 이 글에서 선왕이 나왔습니다. 이 글이 공자의 글이라고 할 때 늘 이 얘기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왕은 문무왕일 것입니다. 예약을 세우고 덕을 높인다. 자각충덕한다. 예약은 규율이고 덕은 그 규율이 백성에게 고루 미치게 하는 것이다. 제사 지내는 거다. 예는 결국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이 소리 적어놓은 게 예입니다. 제사 지내는데 뭔 어떻게 하고 뭔 어떻게 하고 어떤 계급에서는 뭔 어떻게 하고 하는 거 정해놓은 게 그게 예거든요. 악은 제사 지낼 적에 그러니까 풍악은 놀매 풍악이 아니고 제사 지낼 적에 연주하는 게 악이고 천재 지낼 적에요. 덕은 그것이 백성에게 고루 미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천재를 올릴 때는 꼭 그 궁중 안에서 올리는 게 아니고 산 높은 데 가서 올려야지. 그래야지 모든 사람들이 다 쳐다볼 테니까. 아, 우리 지금 비가 안 오는데 가물이 드는데 기우제를 지낸다.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냐. 결국 민심의 동요를 막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겁니다. 그 천재 올리는 게 그거 올린다고 비 오겠어요? 지사 지낸다고 비가 오겠어? 안 오지. 근데 안 지내고 가만히 있어봐. 그럼 뭐라 그래? 아이,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저기 땡까 하고 앉아서 그렇게 얘기하겠죠. 왜 가끔 왜 그 전에 공무원들 보면은 나라에 무슨 일 있으면은 골프장 가면 왜 난리 나잖아요. 아니, 비 보는 시간에 가는데 뭘 업무 시간에 그거 간다 그러면 그거는 그죠. 업무 시간에 간다 그러면 안 되는데 비 보는 날 노는 날 지 돈 가지고 가면은 그걸 냅두지. 그걸 왜 못 가게 막어? 그걸 가는 걸 일반 백성들이 딱 보면은 저 인간들은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저러고 댕긴다고 전부 난리 치면은 이 세상이 안 돌아가잖아요. 그거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겁니다. 그거라고. 악은 지금의 말처럼 즐기는 음악이 아니고 하늘의 제사 지내는 행사입니다. 덕은 그 군주의 덕화를 만방에 알리는 일입니다. 고대가 제정일치 사회였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일입니다. 지금도 제정일치는 아니지만 여기 시장님이 크리스찬이든 아니든 뭐 불교인이든 간에 한교 오면 건수고 지사 지내잖아요. 그전 우리 시장님이 교인 아닌가? 교인 있었죠. 교인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 오면 지사 지내잖아요. 교회 쪽에서 보면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그 양반이 또 절에 가면 또 절 안 하겠어? 불전 놓고 한단 말이야. 그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거 왜 해요? 사람들 마음을 하나로 끌어 모아야지. 내가 뭘 하자 그러면 따로 나서지. 에이, 지까짓기 뭘 이래버리면은 아무것도 되는 게 없지. 아무것도. 은은 성하다, 무성하다, 크다. 그런 정도의 뜻의 글자입니다. 천은 들어 올린다, 바친다. 그러니까 아주 소 한 마리 잡아서 하늘에 천재 지낸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죠. 춘추 공양전 주석에 의하면 희생을 바치지 않는 제사를 천이라고 한다고도 합니다. 천관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해설에 제사의식에서 귀신에게 제물을 권하는 것을 천이 있고 권하는 것은 천이 있고 술을 땅에 부어서 귀신이 내려오기를 비는 관이 있는데 이것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은천은 성대하게 제사 지낸다 이런 정도의 말입니다. 천재를 이루는 말일 것입니다. 하늘에 지내는 제사.
하늘에. 왜냐하면 왕은 옛날에 그 왕은 천명을 받은 사람이니까 천자니까 하늘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하늘에 제사 지낼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는 거지. 집에서도 제사 지내면 아들이 지내고 아들 없으면 손자가 지내고 하지 이웃 사람이 와서 지내주지 않잖아요. 다음은 이배조고입니다. 배는 함께 향사 지낸다는 소리입니다. 제천향교 대성전에는 공자만 모셔 있지 않습니다. 배향으로는 사성이와 함께, 그러니까 그 공자, 성인 공자와 아성이라 그랬죠. 안자, 정자, 자사자, 맹자, 이렇게 네 사람입니다. 자사자는 왜 자사자냐? 앞에 자사가 붙어서 뒤에다가 하나를 더 붙여서 자사자입니다. 그리고 송조 사현, 송나라 때 뭐 주자, 그리고 나머지 누군지 모르겠네. 주자하고 예? 또 누가 있어요? 정의, 정호. 또 한 사람. 주자? 아, 주자. 정의, 정호. 주자가 둘이에요? 아, 염계. 염계. 이렇게 네 사람 아마 여기. 보통 6현이 있는데 여기는 4현만 있어요. 넷나. 넷나. 조는 할아버지이고 고는 죽은 아버지입니다. 문무왕이 천재를 지낼 때 자신의 조상들도 함께 제사 지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 조상이 결국 내가 천재 아니야. 내 조상도 같은 급이다. 지금도 향교는 주벽이 공자이고 자영영당 혹은 병상영당은 주벽이 주희입니다. 사실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인 행위입니다. 가정이나 종중에서도 제사 때 헌관은 아버지 혹은 종손 위주로 합니다. 지역 재래 행사 등에서도 그 지역에서 가장 어른이 헌관을 합니다. 제천 시장이 그 역할을 하지요. 뭐 칠성봉에서 제사를 지내든 향교에 지내든 참석을 안 하면 참석하면 무조건 1순위잖아요. 무조건 1순위. 그의 종교가 무엇이든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앞에 나서서 제사 지내는 사람, 그 제사 지내는 행위는 리더로서 만백성 혹은 무리에게 보여주는 정치적인 메시지입니다. 정치인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을 보면 국립묘지 참배라든지 외국 국빈 방문에서도 그 나라 국립묘지를 제일 먼저 찾는다든지 그런 모습에서 지금도 뭐 과거에만 누가 다 신주단지 모시고 귀신단지 모셨냐? 지금 아니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뇌출지분, 우레소리가 땅 위에 울려 퍼진다. 지도자의 힘 있는 일성을 듣는 듯합니다. 이 부분은 고려의 주석과 많은 내용은 다르지만 그 뜻은 충분히 취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레가 바깥으로 울린다는 것은 지도자의 그 행위가 저 밑에 백성에게까지 전해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여기 시계가 없어요. 딱 맞췄어요. 차 한잔 하시고 계속 가겠습니다.